이완영이가 증언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우병우 청문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자회가 살아났다.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과 7분 전에 직접 김석규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 이런 지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었죠.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한 5차 청문회였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심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일정에 모두 참여한 사람,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세요. 그러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를 무려 14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네. 목도 조금 잠기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14시간 동안 추궁한 게 무색할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은 나는 최순실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계속 이러던데요. 네. 당초 이제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라,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이제 법망을 피해서, 국정조사를 피해서 사실상의 도망을 했던 이제 민정수석을 이제 국민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면 승부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들을 한번 해명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예. 일간의 이제 어떤 세평처럼 법 미꾸라지라는 그런 표현처럼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로 빠져나갔다는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같이 골프도 쳤다. 이 정도 증언까지 지금 다 나온 마당에 내가 같이 쳤습니다라는 증언까지 지금 차은택 고영태로부터 나온 마당에 우병우 수석은 최순실 난 모르고 장모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 장모도 모른다고 하더라. 지금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온 거예요. 같이 골프 쳤다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정반대의 증언을 하나 하죠. 예, 맞습니다. 화제가 됐던 그 장면. 했죠. 네. 같이 한번 듣고 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모르는데 차은택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노승일 증인.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예,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언.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김기동 누가 소개시켜줬어? 물어보니까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은택도 아는데 최순실을 몰랐을까? 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당초에 이제 노승일 또 누굽니까 박헌영 예. 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인으로서의 채택은 사실은 이완영 간사나 이런 분들이 이 위증 교사를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렀던 증인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자승자박이 됐는데, 이 노승일 부장의 얘기는 현재 대검의 반부패 수사단장을 하고 있는 김기동 단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소개를 받음으로써 차은택의 어떤 법률 조력,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검사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폭탄 발언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지금 대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검사장입니다. 현재 검사장인데 차은택이 거기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다. 아니 그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했더니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된 거죠. 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하나 더 나왔죠. 우병우 전 수석의 집사하고 최순실 씨 변호인, 그렇죠. 이경재 변호사하고 거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까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랍니까? 제가 이제 협상 파트너였는데 이완영 간사와 이제 협상을 하면서 몇 가지 대목에서는 시원스럽게 풀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기업의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이완영 의원이 오케이 좋다. 아시다시피 1차
청문회 이제 8대 기업 총수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몇 가지 대목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제 장충기 사장 같은 사람을 끝까지 증인 채택에 반대를 했고요. 또 탄핵이 곧 의결이 되면, 탄핵 전 얘기입니다. 의결이 되면 사실상 국정조사라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 뭘 그렇게 뭐 추가 청문회를 요구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이제 뭐 의혹들이 터지면서 이완영 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사실 그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을 시켜줬는데, 다름 아니라 고령 향후에 관련해서, 고령이란 지역은 이완영 간사의 이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소위 이제 우병우 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이 이제 김장자. 김장자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의 따님이 이제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고, 이 집안에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정강의 전무인 이정국 전무, 그리고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세 사람이 고령향후회로 다 엮여져 있는 친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저는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끝까지 우병우 수석은 난 최순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청문위원들의 결론은 뭡니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판단하는 데서 모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있으면 당연히 사실 확정이 되는데요. 그러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또 논리치과 경험치기라는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청문회의 결론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황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시간의 질의 끝에 그런 정황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은 우 수석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직무유기 죄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모른다라고 했지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박 의원님, 그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끝내 안 나왔거든요. 26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진짜 진행하시는 겁니까? 26일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 하기로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최순실이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하고요. 오후에는 안종범, 또 정호성이 지금 입감되어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청와대 가셨지만 거기서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들어가는 것은 법무부의 협조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민들께 어떤 중계를 통해서 공개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것을 나오게 하는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이 구치소에 이 청문회의 청문위원들이 가서 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심리적 압박을 과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이겨내고 안 나올 것인가, 이 점은 과연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죠. 나와서 구치소까지 심지어 찾아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하신데 어제 헌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렸지요.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긍정 사인, 부정 사인, 좀 어떤 사인을 읽으셨어요, 어제 보면서? 당초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위원은 새누리당 소속의 지금 이제 탈당 예정되어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탄핵소추 대리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우려였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수사 기록을 제대로 갖다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우려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변론 준비기를 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비
이제 재판인데요. 예.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또 강일원 재판관 세 분이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예. 뭐 진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비교적 중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소송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러한 철학을 갖고 계신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인됐고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국회 네.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게 사실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에서 13개 탄핵 사유를 맞습니다. 쭉 적어내셨는데 헌재 측에서 이걸 좀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먼저 해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 오케이는 하시는 겁니까? 국회에선? 물론입니다. 물론입니까? 총 13개 중에서 그것을 간단하게 영역별로 5개로 분류한 것은 매우 간명하고 심플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뭐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이제 예. 유형을 5개로 나눌 수 유형을 있는데 나누는 하나도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 이거 당연히 오케이다. 이거는 네. 지금 아무래도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헌재의 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 또 하나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다 요구를 했어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도대체 박 대통령이 뭐 했는지를 시간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헌재에다 제출해라. 이거 네.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권 보호 의무 이외 소지라는 헌법 위반 사항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날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대통령이 세월의 7시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치를 했고 어떠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라는 것을 밝히라고 하는 예. 입증 책임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가를 시킨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특히 문제되는 10시 30분에 대통령이 과연 특공대 지시 명령을 했느냐.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10시 30분 특공대 지시 명령은 가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논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미 있다. 이것이 설사 법률 위반, 즉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이 되면 탄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입장에선 탄핵을 가결한 국회 입장에서는 좋은 사인을 어제 받았다. 이런 말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